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신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바로 그날 바로 이렇게 다섯 제자를 찾아갔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7일 동안 7주 그러니까 49일 동안 보림을 하셨습니다. 이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깨달았던 장소가 바로 보드가야 대탑 안에 있는 부처님 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곳에서 자신을 관찰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천천히 걸으면서 이 윗바사나라 그러죠. 경행을 하시던 장소가 바로 보드가야 대탑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 경행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연기법을 바로 이곳에서 발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 연기법을 같이 깨달으신 게 아니고 바로 보림을 하시던 중 네 번째 주 이 자리에서 바로 연기법을 깨달으셨고 그때 부처님께서 보셨던 그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우리 불교 국기를 만든 게 바로 우리 불교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째 주는 용화사 나무에 그 브라만의 비웃음이라고 여기 적혔죠. 이 브라만의 비웃음이라고 적혔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어떠한 브라만이 지나갑니다. 한 브라만이 지나가면서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각자요, 깨달은 자요, 열애요, 돌아오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브라만이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비웃고 지나갔던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5주에 보림을 하셨던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6째 주에는 이 연못 앞에서 이렇게 보림을 하고 계실 때 그 인도는 굉장히 많은 비가 오는 우기가 있습니다. 그 우기 때 비가 쏟아지니까 큰 코브라가 나타나서 부처님을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감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자불교 국가 특히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에 가면 이러한 부처님 위에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덮고 있는 불상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7번째 주입니다. 7번째 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7번째 주에 계실 때 바로 미얀마 상인 형제입니다. 발리카와 띠뿌사라는 이 미얀마 상인 형제가 부처님께 최초의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기 전에는 수자따라는 그 우유죽을 얻어먹었죠. 수자따에게 우유죽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이후에는 이 발리카와 띠뿌사가 부처님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린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얀마인데 제가 오늘 왜 이걸 강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 경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띠뿌사와 발리카가 공양을 올리니까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 형제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아무리 봐도 범상치 않고 그때는 뭐 부처님이라든지 열애라든지 이런 상호를 안 썼겠죠. 그런 명칭을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도 생김새도 범상치 않고 정말 깨달은 사람 같아서 이 발리카와 띠부사가 바로 미얀마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미얀마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미얀마 왕은 지금 현재 여기 슐레 파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정시내 중앙에 보면 지금은 여기 차가 다녀서 로타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부두 바로 옆이기도 하니까 아마 공터였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귀한 머리카락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함부로 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우선 작게 파고다를 만들어서 이 파고다 위에 이 윗부분 여기를 보고 T라고 한다고 그랬죠. T라고 그럽니다. 빨리어로. 빨리어로 T는 뭔가 하면 바로 우산을 나타냅니다. 우산. 예. 이 우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T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부처님 머리카락을 먼저 넣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쇠다곤 파고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작은 파고다를 그 왕이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쇠다곤 파고다를 만들어서 이 끝에다가 부처님 머리카락 세월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 끝부분에는 나중에 제가 뒤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많은 보석과 진주 그리고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들도 같이 넣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찍었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쇠다곤 파고다를 보수한다고 해서 사진이 이랬었습니다. 보면 전부 대나무로 어떻게 저기에 사람이 올라가고 저게 안 무너질까 싶을 정도로 이게 전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탑을 전부 감싸서 그 위로 사람들이 일일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수하는 모습을 제가 3, 4년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탑이 쇠다곤 파고다가 이렇게 이제 수리한다고 끝부분도 혹시나 수리하는 사람들이 가져갈까봐 끝부분에 T라는 부분을 없애놨죠. 이게 여기에도 또 다른 신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쇠다곤 파고다에 제가 전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왕이 생각할 때 미얀마는 전부 평지입니다. 끝없는 평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가 6.25 사변 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살을 보내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정도로 많은 살을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끝없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생각할 때 우기 때 비가 오면 혹시나 그게 잠기지는 않을까, 그 거룩하신 분의 머리카락이 비에 잠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여기 깐도지 호수라고 바로 여기 보입니다. 이게 깐도지 호수인데 깐도지 호수 이 주변으로 우리나라 대사관도 바로 미국 대사관도 바로 이 앞에 있고 그리고 한국 대사관도 바로 이 부근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일레 호수라고 있는데 일레 호수의 앞에 보면 미국 대사관, 우리 한국 대사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깐도지 호수가 왜 생겼느냐? 그렇게 평평한 호수에 그 혹시나 우기 때 거룩하신 분의 머리카락이 잠길까봐, 그 탑이 잠길까봐 그 평야지대에서 인공적으로 땅을 파냈는 겁니다. 땅을 파서 인공적으로 쇠다곤 파고다가 있는 이 장소에 인공적인 산을 만듭니다. 그 산을 만들기 위해서 파냈던 호수가 바로 이 깐도지 호수고 이 깐도지 호수 바로 옆에 쇠다곤 파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쇠다곤 파고다는 사실상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은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0m, 150m에서 200m 정도 되는 큰 산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평야에 생겨난 자연적인 산이 아니고 이 호수에서 만든 그러한 인공적인 산 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이런
쇠다곤 파고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경전의 역사가 경전에 나와 있는 게 미얀마 역사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알게 된 이유는 제가 다녔던 학교가 바로 ITBM입니다. 인터내셔널 데라와다 부디시터 미셔너리 유니버시티입니다. 이곳이 정문입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좀 젊었죠? 예, 아주 젊었습니다. 십몇 년 전이니까 젊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 대승불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를 통불교라고 합니다. 유불선이 합쳐진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 하나만의 핵심을 알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던 김재성 교수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 학교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ITBMU 정문인데 미얀마 사람들이 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정말 금이 많이 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 이렇게 표지판이라 그러나 안내판 있죠. 그 나라의 안내판. 거기에 보면 Welcome to Golden Coun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Welcome to Golden Country. 이 말이 뭔가 하면 황금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미얀마가 황금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황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 간정집 대문도 보면 저희 학교도 보면 전부 여기 황금 색깔이죠. 예, 전부 황금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얀마의 쇠다곤 파고다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짜익테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부처님에게 붙여져 있는 것은 가짜 금이 아니고 진짜 금을 그 사람들은 묻힙니다. 그거 부처님 앞에 가면 금박을 이렇게 얇게 해서 팝니다. 굉장히 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우리나라 돈에 하여튼 몇 번에 맺히면 금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 ITBMU에서 제가 바로 미얀마 역사를 배우면서 경전과 현실이 다르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탑입니다. 바로 미얀마 그 ITBMU 바로 앞에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는 탑인데 이게 바로 쇠도폐야입니다. 쇠도가 미얀마 말로 뭔가 하면 빨리어로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쇠도폐야, 폐야는 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쇠도폐야가 뭔가 하면 부처님 이빨사리가 모셔진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쇠도폐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곳에 가서 이쪽 옆에 이제 음식점들이 쭉 있습니다. 가면 볶음밥도 해주고 하는데 저는 미얀마에 있을 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볶음밥도 이렇게 한 그릇씩 사 먹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200원 주면 볶음밥 그 당시에 내줬습니다. 10한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5, 600원은 줘야지 볶음밥 안 먹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쇠도폐하고. 자,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탁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자불교 국가에서 탁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얀마가 탁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스리랑카 제가 2년 살았지만 특별한 날 빼고는 매일 탁발을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매일 아침마다 탁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거룩해서 이 모습만 보더라도 없는 신심이 절로 생겨납니다. 정말 스님들께서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그러한 걸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서 다른 분들이 주는 그 공약물을 이렇게 받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붓다의 제자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탁발할 때도 그 많은 사람들 300명, 400명, 많게는 500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쭉 이렇게 가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걸으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앞길만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이 공양을 주면 가만히 서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들고 있던 바루에 뚜껑만 열면 그
그 안에 이렇게 밥을 넣어주면 뚜껑을 닫고 그리고 다시 바루를 접고 다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탁발할 때 제가 이제 여기에 보시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입니다. 영국에서 런던대에서 공부할 때 제가 컴퓨터를 이쪽에 보시를 미얀마에 한 150대 보시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바로 미얀마로 가서 이제 제 사비를 털어서 이제 이렇게 노트 그리고 현금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1인당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분의 사찰에 그 주지 스님이신 담마피아 스님입니다. 이 담마피아 스님인데 담마피아 스님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신사도 많이 졌고 그리고 이 절에서 6개월간 방학 때마다 여기서 생활도 했고 그리고 명상센터 갈 때 이 스님 차를 이용해서 그 반디따라마 포레스트 그러니까 숲속 반디따라마 시내에 있는 반디따라마 센터 말고 포레스트 반디따라마 센터에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미얀마, 스리랑카를 거쳐서 영국 런던대에서 석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이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컴퓨터인데 컴퓨터를 150대입니다. 컴퓨터 150대인데 이거를 제가 정말 잘나서 받았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연히 제가 그러한 소스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스가 뭔가 하면 각 교육청에서 전라남도 교육청, 대구시 교육청, 서울교육청 뭐 각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컴퓨터를 3년마다 새로 바꾼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3년마다 새로 바꾸는데 그거를 전부 이제 중고업자들한테 판다든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전라남도 교육청에 그 교육감님을 이제 편지를 적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님하고 전에 조금 송광사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서 그래서 편지를 영국에서 적었습니다. 적어서 이제 컴퓨터를 그 중고로 팔아봤자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지 말고 컴퓨터를 한 500대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보내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때 네팔도 컴퓨터를 보내주고 제가 다녔던 ITBMU에도 컴퓨터를 150대 보내주고 그리고 뭐 스리랑카도 보내주고 예,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약 500대를 보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MOU를 체결하는 장면인데 3년마다 나오는 컴퓨터를 ITBMU에 새로 좀 바꿔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건의를 해서 장만채 교육감님이 흔쾌히 고맙다고 와서 여기에 MOU를 하도록끔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MOU를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옆에서 너무 즐겁게 웃고 있죠. 정말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가 가보시면 정말 너무 컴퓨터 환경이나 전부 열악한데 제가 정말 그래도 이 편지 몇 장 적고 서로 이메일 주고받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감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150대를 이 가난한 나라 학생들에게 제가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죠.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보다 제가 비록 없더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남한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든지, 물론 제 돈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저도 그때 공부하는 시절이라서 돈이 없어서 하여튼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때 정말 몸소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그 컴퓨터 150대를 기증을 하고 나서 제가 사실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외교부 뭐 이렇게 법무부 이렇게 있듯이 거기는 끝에 성자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도 반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왜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끝에 보면 성자를 많이 붙이죠. 일본은 제외지만 일본은 뭐 자유 국가지만 뭐 끝에 외무성 뭐 이렇게 붙이지만 미얀마도 끝에 성자를 붙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얀마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그 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외교부라든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종교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교성. 그래서 제가 그 종교성이라는데 거기에 부탁을 했습니다. 종교성에서 나온 사람한테. 왜? 한꺼번에 컴퓨터 150대를 이때까지 미얀마 학교에 기증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종교성에서 사람이 따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교성 있는 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컴퓨터 150대를 보시한 그 꼭 대가만이 아니라 그 부처님 지신사리를 정말 한번 모셔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 부처님 지신사리라고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정말 부처님 지신사리를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이혼을 해서 갈 수가 없느냐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그분이 해주신 게 바로 이 부처님 지신사리. 여기 보이죠? 이 부처님 지신사리입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탑 모양처럼 쇠다곤 파고다 모양입니다. 저 안에 살이 한 가씩 이렇게 들어서 예, 몇 가씩 저렇게 넣어서 예,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세요. 전부 금색이죠. 제가 제일 첫 번째 미얀마 사람들 금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금색입니다. 미얀마는 어디 가도 번쩍번쩍입니다. 대문도 금색, 뭐 탑도 금색, 뭐 의자도 그렇고 하여튼 전부 금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 절에 여기 계시는 이 스님이 미얀마 양곤에서 굉장히 큰 스님이십니다. 굉장히 큰 스님인데 약 한 500명의 스님이랑 꼬마 스님들을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00명 스님이 같이 사는 절이 없죠. 뭐 전부 다 우리 조교정 스님 다 해봤자 10,000명, 12,000명 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10,000명도 지금 채될까 말까입니다. 그죠? 그런데 500명의 스님을 바로 이 스님이 자기 절에서 500명의 스님이랑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마을 하나가 전부 다 그 사원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솜사탕 기계를 가져가서 거기서 매일 사람들을 시켜서 솜사탕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시를 비 오는 날 빼고 계속 만들어서 제가 보시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신 단마피아 스님과 저 그리고 저희 연사 스님입니다. 원자 해자 스님 그리고 제가 일부러 간다고 하니까 또 오셨던데 예, 봉원사 주지도 지내시고 하셨던 예, 원자 해자 스님이시 저희 연사 스님과 그리고 미얀마의 큰 스님 해서 이렇게 같이 부처님 사리를 이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찰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목조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면 굉장히 이렇게 고풍스럽겠지만 미얀마는 아쉽게도 나무로 절을 그렇게 많이 지었는 절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었다고 하더라도 저러한 우리나라처럼 뭐 한옥 이런 모양이 아니고 거의 이렇게 탑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서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철망을 쳐놔 놓고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처님이
1500년 전에 만들어진 부처님이랍니다. 정말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기 이 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이제 열쇠를 따서 이제 칭견을 하도록끔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면 얼굴이 광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500년 된 부처님 상을 보면 전부 이제 아주 오래됐다든지 금색으로 돼가 있을 텐데, 여기는 전부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금을 위에다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이제 금인데 얼굴은 청동 색깔 그대로입니다. 왜 저런 줄 아십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물로 이렇게 수건을 짜서 얼굴을, 부처님 얼굴을 세수를 시킵니다. 매일.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 부처님 얼굴이 이렇게 수건으로, 물수건으로 짜서 얼굴을 닦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광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발리카와 띠뿌사 그 미얀마 형제가 부처님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렸고, 깨닫고 난 이후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그 수자따라는 그 어촌의 촌장 딸이 부처님께 우유죽을 올렸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는 최초로 바로 이 미얀마 상인 형제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쇠다곤 파고다라는 역사적인 건물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쇠다곤 파고다 위에 여기 T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끝부분을 바로 T라고 그랬는데, 요걸 조금 더 확대한 게 바로 이 사진이고, 이 끝부분에서도 이 부분, 제일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는 벌써 옆에 보기만 봐도 다이아몬드가 벌써 막 많이 박혀져 있죠. 이 안에 뚜껑을 열면 부처님 머리카락이 세올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모든 보석과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들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 종교가, 불교가 결코 신격화된 그러한 부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역사적에 살아있는 그러한 부처님을 오늘 우리가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그죠? 경전에 나오는 발리카와 띠뿌사라는 미얀마 상인 이야기가 정말 미얀마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쇠다곤 파고다라는 거대한 그러한 탑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신심을 가졌길래 그 평지의 땅을 파서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서 그 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파낸 자리가 호수가 되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한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역사와 그리고 경전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더 경전에 대해서, 아한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기복신앙, 그리고 신격화된 부처님, 이러한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님, 살아 숨쉬는 부처님, 역사 속에서 숨쉬는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게 오늘의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경전은 역사의 사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바로 오늘 저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